안녕하세요. 범블한 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국은행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환율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라는 부분을 부각,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최근의 FOMC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움직임은 다소 주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앞으로 환율 부분은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지표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모습은 결국 환율 자체의 불안정한 모습 그대로, 디스코 팡팡 들썩거리는 모습 그대로, 물가 자체가 뿌리가 잡히지 않는, 그냥 뽑아버릴 수 없는 질기고 질긴 칡뿌리같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율 추이에 대해서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환율이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도 너무 좀 일시적인 지표인 건 사실이죠. 지금 이런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같이 동조와 캐릭터를 가진 위안화가 달러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그로키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이걸 중국은 일단 통화적인 부분에서 달러 확보를 하는 차원보다 안전자산 쪽으로 포인트를 둬서 금 매입을 요즘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그만큼 노골적으로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등살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쫀심도 되게 상한 것 같기도 하고, 위안화도 한창 잘 나갈 때는 거의 달러를 까부술 정도의 기축통화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달러에는 손이 가지 않고 한창 금 수요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활활 타오르는 시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금 6만 트로이 온스, 1.9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 달러화 중심에 대한 시스템, 의도적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쪽 수요가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금 시장도 가격이 거의 고점을 때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막대한 금을 보유하는 거는 일단 달러와의 싸움에서 우회적인 테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 시장이 다시 재편이 되면 현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달러도 흑비 내리는 날이 꼭 올 거라는 시기적인 약세라는 변동성 맞을 거라고 중국도 이걸 또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을 사들이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오펜스,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로도 읽혀지고, 근데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만큼 자본력이 있고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니까 대륙이라는 자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한국은 지금 이런 금 수요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안화에 대한 프록시 통화,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동조화되고 있는 영향 받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한은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지대한 촉을 세우면서 신경식물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오그라드는 화폐 의존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처럼 안전자산 투자는 금물이 되겠죠. 그냥 중국 따라갔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금에 대한 신뢰는 안전자산이긴 하나 역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금은 덩어리잖아, 덩어리. 수익률이라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배당, 이자라는 부분, 이 유동성이라는 것도 생긴 게 딱 그냥 금덩어리 골드바, 뭔가 묵직한 건 있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부분에서 안전자산치고는 좀 불편해. 일단 무겁잖아. 게다가 지금 환율 부분에서 도저히 방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일단 달러 현금 탄환 잔뜩 채워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전해서 발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금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 보유는 되게
인색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뭐 환율 안전화가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를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IMF 위기가 온 건 바로 이런 외환 보유고 상에서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 최근에 한은이 발표한 자체 외환 보유고 왜 이렇게 금을 보유하기를 꺼렸나라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까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한 달 새 60억 달러가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한은 보고에서 나오듯이 환율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달러를 무진장하게 팔았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불살라야지 이게 원화 가치의 온기가 좀 보존이 되거든. 그냥 정신없이 1,400원대까지 뭐 떡락을 하면서 식어가던 자국의 화폐 가치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해야 하니까 순식간에 뭐 외환 보유고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금을 살 수 있는 여력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환율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한은의 움직임은 물가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한은도 지금 물가 부분에서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도 들 테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물가 지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기저의 변동 요소 중에 값 오브 값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자국 통화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국내 물가는 뭐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이게 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던 궤적에서 약간은 진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런 소폭의 움직임으로는 물가가 잡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작년 말부터 뭐 올해 상반기 이르기까지 물가 지수가 거의 뭐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건 역시 고물가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고 특히 과일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주요 농산물들은 여전히 천장을 뚫어버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환율까지 떡락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경기 지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물가 부분이 들썩거린다는 건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피가 모자랄 정도로 수요를 해야 할 만큼의 자금 경색이 개인이나 건설 쪽에서의 자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 고물가 영향은 당연히 집값 추이에 대한 수요의 손절 현상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니 뻔히 이렇게 돌아가는 판사리를 왜 자꾸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부동산 시장의 기지개가 마치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지 그만큼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면 모든 게 와르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공포가 쫙 깔려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부품한 데이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데 중앙은행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금 안 사. 현금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 집 안 사.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지. 금리나 추고도 안 해. 잘못 건드리면 판도라 상자 열리니까. 개인도 대출 안 받아. 잘못 건드리면 고금리 맷돌 평생 돌리는 노예되니까. 환율 방어 죽도록 해. 마지막 보루 환율 무너지면 물가는 끝나는 거니까. 개인도 자금 방어 죽도록 해. 자칫 호구 멱살 잡혀서 집 사면 개인 삶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다른 데이터 필요도 없이 중앙은행, 한은의 움직임만 보고 개인도 움직이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채금리는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똘똘 말아서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는 통계. 결국 도비시하게 비둘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하고 있지만 하나는 결국 국채금리 사정이 그리 밝지 못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결국 국채금리는 철저한 모든 자본시장의 금리 상황을 고금리 상태로 그대로 락을 딱 걸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주담대 금리를 저격하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파가 되겠죠. 이거 얻어맞으면 낮에도 안드로메다 갔다 올 만큼 별이 총총할 건데 벌써 주담대는 혼합형 고정까지도 상단이 벌써 5.7% 이러고 있어요. 어느새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시중은행이 야금야금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 금리 중에서 변동금리가 직격이 되는데 주담대 변동 비중이 34%에서 42%까지 높아진 상황에선 이거 뭐 거의 눈이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의 오름세 아닙니까? 앞으로 10%대 금리도 예상이 되는 건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 31% 넘어가고요. 그리고 연체율도 고공행진이고 이미 PF 사업장에서는 10% 금리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냥 이런 금리 앞에서는 무조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주담대 역시도 변동은 이미 7%에 가까워졌고
10% 선의 금리까지도 지금 국채금리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거의 영끌한 아파트는 다 죽는다고 봐야지. 그러니 지금 자꾸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할 시기인 것처럼 집값을 띄우는데 절대 돌아가는 판사리로 보면 거하게 대출을 일으켰다가 꺽 하고 트림 잘못하면 그대로 체하게 되는 거고 미친 듯이 저격하기 시작하는 고금리에 딱 물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한 환율 변동성에 의한 물가 불안 그리고 국채금리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금리 불안 특히 주담대 금리는 거의 살인적으로 불릴 만큼 다음 주부터 다시 프레스를 확실하게 가할 것이 분명하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분상제 아파트 잘 들여다보시라.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오게는 신길 뉴타운에 있는 곳 용적률 상한제 이것이 풀려서 45층으로 짓게 되는데 신길 2구역이 도심복합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1,300채가 풀리게 됩니다. 영등포에서 나오는 가격치고는 6억대 분양가라서 20평대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거의 12억에서 14억 하지 않습니까? 딱 반토막, 절반 정도에 나오는 그런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6억 8천, 8억 9천으로 확정이 난 상태고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입지야 영등포역과 신길역 두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확실히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양가가 좀 나와줘야 지금 여러 집값 변곡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한은의 발표에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죠. 섣불리 집값 해빙을 말하기에는 너무 구라스러운 면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분위기에 묻어가다가는 그냥 완전히 매장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오는 틈새 공략 칼을 잘 갈아서 체크해 보시고 선택지를 정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바람 보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